아부다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저녁, 알마크툼 가문의 저택에서는 승전보와 같은 축하 연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죠. 수조원대의 석유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날이었습니다. 저알리는 아버지 술탄 알마크툼 곁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가문은 명실상부 아부다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전 세계가 이제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알리야, 이 모든 게 다 너와 우리 가족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은 이제 시작이야. 자,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이 기쁨을 마음껏 즐기자구나. 저택 대연회장에는 500명이 넘는 귀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부터 유럽의 거물 사업가들까지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이들이었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5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주 건강하고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알마크툼 가문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종이장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셨고 순식간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알리야, 숨이 안 쉬어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이 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택에 상주하던 개인 주치의 하산 박사가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긴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아버지는 그렇게 개인 헬기에 실려 아부다비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길고 긴 절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의 대기실은 숨이 막힐 듯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정밀 검사를 마친 심장내과 과장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알리,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관상동맥 네 곳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현재 심장 기능은 겨우 20% 남짓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비행기로 모셔올 수도 있고 병원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부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수술하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100억, 아니 1000억이라도 내겠습니다. 당장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란 말입니다. 하지만 과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스터 알리,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아버님을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자살 행위예요.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위험한 수술을 맡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께 남은 시간은 길어야 48시간입니다. 작별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가장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아부다비입니다. 환자의 관상동맥 네 곳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스터 알리, 보내주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은 성공 가능성이 10% 미만인 수술은 집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할 것이 뻔한데 우리 병원의 성공률 기록을 깰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15곳의 세계적인 병원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의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심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신에게 기도나 하세요. 독일 의사의 냉정한 말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죽어가는 아버지 한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억만장자인 우리 아버지가 고작 52세의 나이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그때 박살난 휴대폰 옆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타르의 하미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가문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었죠. 알리, 소식 들었다. 술탄이 쓰러졌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이제 다 끝났나 봐요.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다 안 된대요. 아버지를 수술해줄 의사가 이 지구상에는 없나 봅니다. 이제 시간이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하미드 왕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리, 아직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라. 서울로 가란 말이다. 한국요? 삼촌, 거기는 의료 후진국 아닌가요? 미국이랑 독일, 영국에서도 고개를 젓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우리 아버지를 살립니까? 제 질문에 하미드 왕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5년 전 내 아들 파이살이 희귀혈관 질환으로 죽어갈 때 살려낸 곳이 바로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이다. 거기 박성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 그분은 전 세계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만 골라서 살려내는 기적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유럽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내 아들을 3일 만에 걸어다니게 만든 게 한국 의사들이야. 지금 당장 연락해봐. 망설일 시간이 없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서울아산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검사 기록을 첨부하고 제목에 대문자로 긴급이라고 적었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박성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방금 다 검토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15개 병원에서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한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성훈 교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이미 여러 번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수술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확신에 찬 한마디에 저는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세프, 파티마, 모두 준비해. 한국으로 간다. 대한민국 의사가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나타났다. 우리 가문의 프라이빗 보잉 787기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한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내에는 온갖 응급장비가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비행 중에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입니다. 50입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동승한 UAE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디찬 아버지의 손에서 생명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입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믿음에 마지막 힘을 다해 응답하듯 말입니다.
8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한국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비키세요. 긴급 환자 이송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은 한국 응급의료진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알리 씨, 걱정 마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의료진이 책임집니다. 아버님 반드시 살려낼 테니 저희만 믿으세요. 앰뷸런스에 올라타자마자 2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고속도로에 차들이 꽤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한국의 운전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를 양옆으로 바짝 붙이며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형. 저 차들이 다 비켜주네요. 우리 땅에서도 이렇게는 안 비켜주는데. 제 동생 유세프가 창밖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다. 저들이 열어주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아버지를 살릴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 앰뷸런스는 시속 150km를 넘나들며 서울 시내를 관통했습니다. 단 50분 만에 우리는 서울 아산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실로 직행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초록색 수술복 차림으로 달려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비행 중에 더 나빠졌군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의료진의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환자를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짧고 강렬한 인사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하얀 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중. 그 세 글자가 왜 그렇게 가슴을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수 없던 묘한 긴장감과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젊은 전공의들은 복도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며 쉼없이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도끼 어린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 한국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기 가족이 수술받는 것처럼 눈이 이글거려요.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차가울 수 없었는데 말이죠. 유세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병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올리는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선봉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한국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훈 교수는 수술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확률이 40%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0%의 확률에 제 모든 명예를 걸겠습니다. 한국의 수술실은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찬란한 풍경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리 없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이 불가능하다고 내팽개친 생명. 이제 대한민국의 손끝에서 시작될 위대한 기적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박 교수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이 나라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울 아산병원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기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양옆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생 유세프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 저기 봐요. 경찰 오토바이가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데 일반 시민들도 다 멈춰서 우리를 기다려줘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보았습니다. 작은 경차부터 커다란 화물차까지 모든 한국인들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 아버지를 향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그곳에서는 다들 자기 갈 길이 바빠 보였는데 이곳 한국은 온 나라가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던 한국인 간호사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리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경찰과 시민들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건 환자분이 꼭 살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병원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우리 아버지를 위해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는 시속 150km로 서울의 새벽을 가로질렀고 마침내 거대한 서울 아산병원의 불빛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신이 보내준 마지막 구원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드라마에서나 보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박성훈 교수님이 앞장서서 아버지를 검사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 교수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교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교수님은 멈춰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리 씨,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1분 1초의 시간입니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려내느냐 못 살리느냐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병원들은 수술비 예치금부터 확인하고 수술이 가능한지 따졌는데 이 한국의 의사는 오직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최첨단 검사실로 실려 들어갔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관상동맥 4곳이 모두 99% 막혔습니다. 거의 닫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출 확률이 매우 높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아버님은 오늘 해를 넘기지 못하십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 팀은 이런 불가능한 수술을 위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알리 씨, 저희를 믿고 사인하십시오. 나머지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홀린 듯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에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모든 운명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맡기는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실 안이 분주해지더니 간호사 한 분이 급하게 뛰어나와 저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술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경고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수술대에 올리는 순간 심장이 멈출 거라고 했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성훈 교수님이 보여준 행동은 기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세동기를 내려놓고 직접 손을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심장을 움켜쥐고 박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수동심장 마사지였습니다. 술탄 씨,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포기합니까? 제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세요. 다시 뛰어야 합니다. 교수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어시스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교수님의 지휘에 맞춰 미친 듯이 약물을 투여하고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의사라면 이미 사망 선고를 준비했을 시간이었지만 박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에피네프린 투여. 포기하지 마. 내 환자는 수술실에서 안 죽어. 박 교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이 바닥을 적실 때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직선이던 모니터에서 미세한 파동이 생기더니 다시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아버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지독한 집념이 만들어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우리 가족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 세계 15개의 병원이 죽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우리 아버지가 한국 의사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수술은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박성훈 교수님이 마침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분의 얼굴은 이미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막혔던 4곳의 혈관을 모두 새 혈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심장 기능도 70%까지 회복됐어요. 이제 아버님은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술 장갑을 벗은 그분의 손은 땀으로 불어 터져 있었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을 꿰맨 그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교수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의료진 팀원들이 환자를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준 덕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다니요. 전 세계 그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겸손함에 저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놀랍게도 수술 후 단 하루 만에 눈을 뜨셨습니다. 알리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냐? 아버님의 첫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아부다비에 있는 동생들에게 전화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한국이 기적을 일으켰어.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 이곳은 신의 손이 있는 나라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의사들이 말도 안 된다며 서울 아산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수술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당당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전 세계 의사들은 한국의 정교한 수술 기법과 완벽한 팀워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지팡이도 없이 병실 복도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매일같이 감탄하십니다. 알리야, 내가 평생 석유를 팔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강한 나라는 처음이다. 미국 의사들은 나를 기계 부품처럼 대했는데 한국 의사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구나. 아버지는 회진을 오는 간호사들에게 서툰 한국말로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아버지는 박성훈 교수님을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부다비에 교수님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의료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어요. 돈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번에도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건강하게 다시 한국에 놀러 오셔서 맛있는 한국 음식이나 한번 같이 드시죠. 환자분이 웃으면서 걸어나가는 모습, 그거 하나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지만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나라. 전 세계가 포기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내는 기적의 나라. 우리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우리 가족은 비행기 트랩 위에서 병원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 모든 부자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라. 그곳에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아부다비 공항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현지 의사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미국 하버드 출신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왕실 주치의 자이드 박사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수술 기록지를 넘겨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이 정교한 우회수를 4곳이나 성공시켰단 말입니까? 이건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손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이드 박사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의사들은 상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그들은 수술 준비를 마쳤고, 당신들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들은 아버지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당신들의 차이입니다.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으며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수천 명의 국민이 술탄 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아버지는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살린 건 알라의 뜻이요, 대한민국의 헌신이다. 이제 아부다비의 모든 의료 시스템은 한국을 기준으로 재편될 것이다. 내 심장에는 이제 한국인의 집념과 정성이 흐르고 있다. 그날 저녁 아부다비 왕궁에서 열린 환영연회는 그야말로 감동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차를 귀빈들에게 대접하며 한국 의료진에 대한 찬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택 곳곳에는 한국에서 선물 받은 기념품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었고, 하인들은 한국식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영 연회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저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심장 수술의 권위자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수석 의사 윌리엄 스미스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날아온 것입니다. 그는 오만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미스터 알리,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의 의료 수준은 미국을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아마 운이 좋았거나 환자의 체력이 좋았던 거겠죠. 제가 직접 아버님의 상태를 검진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거만한 태도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한국에서 가져온 초정밀 MRI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상 속의 실한 가닥 매듭 하나를 볼 때마다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 매듭 좀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혈관을 이을 수 있습니까? 이건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미세한 작업인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윌리엄 박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까는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윌리엄 박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무지를 사과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군요.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손가락 끝에 눈이 달려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즉시 본국으로 전화를 걸어 당장 한국 의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대한민국의 의술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도 경악한 한국의 의술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인터넷을 뒤덮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의료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우리 가족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들이 추천해준 한국식 건강식단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것이죠. 아버지는 아침마다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며 한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찾으셨습니다. 알리야, 한국 음식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 매콤한 맛을 느끼면 내 심장이 더 힘차게 뛰는 기분이야. 아버지는 아부다비의 수많은 부호에게 한국 음식의 효능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저택 근처에는 갑자기 한국 식재료를 파는 마트가 생겨났고, 동네 아이들은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한국말을 인사말처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부다비 왕실의 핵심 인사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술탄, 정말 자네가 맞는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 않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자네를 이렇게 청년처럼 돌려놓았단 말인가? 아버지는 왕세자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세자 전하, 한국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잠과 식사까지 포기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때 박성훈 교수라는 분은 1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그런 의사들이 있겠습니까? 왕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현재 중동의 수많은 왕족이 고질적인 심장병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했네. 우리 아부다비에 한국 최고의 병원을 그대로 옮겨오겠네. 돈은 우리가 다 낼 테니 그들의 시스템과 인력을 통째로 유치하게. 우리 국민에게도 한국의 기적을 맛보여줘야겠어. 이 결정 한마디로 대한민국 의료진의 중동 진출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를 넘어 생명의 가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부다비 왕실의 막내 공주가 원인 모를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급파된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공주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장 기형이 너무 복잡해서 수술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세자 전하, 죄송합니다. 이 수술은 유럽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공주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의사의 말에 왕세자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치시오. 너희가 못한다고 세상에 못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당장 술탄이 갔던 그 한국 병원에 연락하라. 박성훈 교수님을 당장 모셔오란 말이다. 긴급 연락을 받은 박성훈 교수님은 단 10분 만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지만 저희 팀이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용기를 보내주십시오. 박 교수님과 그의 팀 15명이 아부다비 왕실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부다비 국왕은 직접 활주로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의사를 맞이하기 위해 국왕이 직접 나간 것은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부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우리 왕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국왕의 간절한 부탁에 박 교수님은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구합니다. 공주님은 반드시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수술은 왕궁 내 특별의료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럽 의사들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며 비웃는 시선을 보냈지만 박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정밀 로봇 수술기와 한국산 첨단 의료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공주의 심장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켜보던 유럽 의사들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경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구경해보지 못한 한국산 의료 소프트웨어의 정교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저 3D 모델링 시스템 좀 보세요. 환자의 혈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어요. 저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단 말입니까?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간호사들과 조수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도구를 정확히 건네주고 있어요. 이건 수만 번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팀워크입니다. 유럽 의사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연신 노트를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박성훈 교수의 팀은 마치 외계에서 온 신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마침내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공주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상태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박 교수님의 선언이 울려 퍼지자 왕궁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박 교수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부다비에서 한국인은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부다비 곳곳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에는 왕족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고 한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믿고 쓰는 한국산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한 팀이 보여준 진심과 실력이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국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아부다비 왕실 공주를 살려낸 대한민국의 기적은 곧바로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넘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의 전자기업을 이끌며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다나카 회장은 평소 한국이라면 무조건 깎아내리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결국 의료의 뿌리는 우리 일본 아니겠나. 중동놈들이 한국으로 가는 건 그저 비용이 싸기 때문일 거야. 기술의 정교함이나 장인 정신은 결코 우리 일본을 따라올 수 없지. 하지만 하늘은 그런 다나카 회장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부다비의 술탄과 똑같은 급성 심근경색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다나카 회장은 자신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 일본 도쿄 대학병원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수술 장비를 통째로 들여와 자신의 전용 병실을 수술실로 개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일본 최고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라. 내가 한국으로 가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다. 다나카 회장의 고집에 일본 의료진은 사활을 걸고 수술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장비는 최첨단이었고 의사들의 이론은 완벽했지만 환자의 심장은 그들의 손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술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다나카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일본 의사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의라 불리던 의사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에 다나카 회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서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당장 독일로 가자. 아니면 미국으로 보내줘.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나를 살릴 사람을 찾아내. 하지만 그때 다나카 회장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아부다비의 술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막을 산책하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한국 서울아산병원의 박성훈 교수입니다. 다나카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무시해온 나라,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한국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연락해라. 비행기를 띄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빌어. 다나카 회장을 태운 전용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진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박성훈 교수님은 다나카 회장이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다나카는 그저 살려야 할 환자 한 명일 뿐이었죠. 다나카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는 한국의 거리 풍경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가? 도로 위의 차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비켜주다니. 일본의 질서보다 더 완벽하잖아. 다나카 회장은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1차 충격을 받았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한국 의료진의 속도에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술 준비에만 며칠이 걸렸을 텐데 한국은 병원 도착과 동시에 수술실로 직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박성훈 교수님이 다나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말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박 교수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사과는 건강해진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나카 회장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일본 의사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일본인들이 놓쳤던 미세한 혈관의 뒤틀림을 단 5분 만에 찾아냈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그 상처를 봉합해 나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일본인 비서들은 한국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기 좀 봐요. 간호사들이 의사의 손만 보고도 다음에 필요한 도구를 정확히 갖다 주고 있어요. 저건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춘 예술가들의 공연 같아요. 일본의 병원도 이 정도로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팀워크는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박성훈 교수님이 땀에 젖은 수술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내일부터 미음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실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고의 의료진이 포기했던 경제 거물을 한국 의사들이 살려냈다는 뉴스가 일본의 모든 방송국 메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낮잡아 보던 일본 우익 세력들조차 한국의 의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경외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난 날 다나카 회장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년 시절처럼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그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간호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군요. 다나카 회장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기자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일본에 있는 내 개인 병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일본인들도 이제는 한국의 선진 의료를 배워야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경제계에 핵폭탄급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다나카 회장이 한국 의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셈이었으니까요. 중동에 이어 아시아 전체가 한국 의료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부호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원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 중국 의사들은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이제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국의 박성훈 교수팀만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뜨는 날이면 인천공항은 전 세계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는 해외 환자 전용 입국 게이트가 따로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 세계 의료 관광객을 위한 최고급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의료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한국 특유의 정과 세심한 케어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 영국인 환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 하나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의사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간호사들은 제 가족처럼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따뜻함이 제 병을 더 빨리 낫게 해준 것 같아요. 한국은 의술과 인술이 결합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경제대국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인류의 등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경의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마침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 WHO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 표준 모델로 지정하겠다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구권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지난 몇 년간의 성과는 우리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효율성,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헌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한국식 의료를 이제 전 세계가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발표가 나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앞다투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박성훈 교수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간곡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그 모든 화려한 유혹을 뒤로하고 병원 수술실 옆에 작은 휴게실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다음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취재하러 온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을 원합니다. 백악관에 가면 수천억 원의 연봉과 명예가 보장될 텐데 왜 아직도 이 좁은 병원을 지키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낡은 수술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기자님,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가면 제 손길을 기다리는 저 복도의 환자들은 누가 살립니까? 저는 화려한 파티장보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수술실 안이 제일 편합니다. 여기서 제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서 온 불쌍한 생명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 의사로서 받은 소명입니다.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대답은 기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뉴욕 타임스 일면에는 박성훈 교수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수술실로 뛰어가는 뒷모습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왕궁에 있지 않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수술실에서 인류의 심장을 이어붙이고 있다. 이 기사는 전 세계 SNS를 통해 수억 번 공유되며 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제 그 어떤 경제 지표나 군사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결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은 이제 커서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되고 싶어하는 대신 한국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릴 거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빈국에서 정체불명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혀 듣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불신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데이터를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고 우리 의료진을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파견하겠습니다. 생명 앞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수천 명의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방호복을 입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성훈 교수의 제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박 교수님은 떠나는 제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오너라. 대한민국 의술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려내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한국 의료진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싹싹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곧 현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잠을 아껴가며 임시병동을 세웠고 한국산 진단 키트를 이용해 순식간에 확진자들을 분류해 나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광경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 앵커는 생방송 도중 울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문을 닫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문을 열고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진정한 세계의 리더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변종 바이러스는 한 달 만에 기세가 꺾였고 전 세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한국 의료진이 귀국하는 날 현지 주민 수만 명이 공항까지 따라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서툰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지구촌 모든 이들의 가슴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기대고 싶은 든든한 형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단 하나의 도시, 대한민국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귀빈실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활주로에는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타고 온 전용기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대한민국이 이제는 의료의 표준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회담을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 그리고 중동의 국왕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한 사람, 한국인 의사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현장의 막이 지금 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은 오늘 병원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성훈 교수님이 늘 입던 평범한 가운 차림으로 서 계셨고 그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학생처럼 앉아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옆에 앉은 비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수천조 원의 예산보다 저 한국인 의사의 머릿속에 든 지혜 하나가 인류를 위해 더 가치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군. 저들의 기술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야. 박 교수님은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장비 덕분이 아닙니다.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눈물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자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환자를 사람으로 봤군요. 저들이 만든 의료 시스템을 우리 독일에도 그대로 이식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세계 정상들은 앞다투어 박 교수님과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중동의 국왕은 박 교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우리 가문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수님의 동상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당신의 이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동상보다는 우리 의료진이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 놓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제 경제력을 넘어 도덕적 완성과 생명 존중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아부다비의 알리로부터 박성훈 교수님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죠. 알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5km를 걷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이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계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교수님의 시간이 인류를 위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 교수님은 편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응급실에 긴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소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복도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영웅이라 부르고 수천억 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보냈지만 박 교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여전히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현장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놀랍게도 한국으로 여행을 왔던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화상통화를 연결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미국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여행을 보냈던 건데 이렇게 쓰러지다니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한국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응급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화면 너머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즉시 수술실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끈기 있는 노력에 환자의 뇌 손상조차 거의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의 SNS를 타고 퍼져나가자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케이스인데 한국에서는 단 10시간 만에 해결했다니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의사의 눈빛을 보세요. 그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간절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의료를 배우자는 청원이 백악관에 빗발쳤고,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꿈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다나카 회장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박성훈 교수님께 제안할 것이 있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인력을 일본으로 대거 유치하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의료는 늙었고 한국의 의료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젊은 의사들을 교수님 밑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한국의 장인 정신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일본의 모든 병원 경영권을 한국에 넘겨도 좋습니다. 다나카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의사들은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뉴얼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처럼 환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 뜨거운 가슴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은 이제 우리 의사들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의 수석 졸업생들이 일본 내 대형 병원에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서울 아산병원의 수련회 과정에 지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이제 일본 엘리트 의사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수술 차트를 한국어로 읽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없다. 이 문구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도들에게 격언이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심지어는 영국과 미국의 인재들도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지성들이 가장 동경하는 학문의 전당이자 인류의 지혜가 모이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이들을 위해 병원 한쪽에 국제의료연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는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예의는 환자의 침상 옆에서 밤을 새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칠 것은 수술 기법이 아니라 환자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는 법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수천 명의 외국인 의사들은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의사로서의 초심을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서 다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부다비의 알리는 어느덧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중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부다비 한복판에 세워진 서울 아산병원 분원을 방문해 한국인 의료진들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병원의 로비에는 박성훈 교수님의 전신 사진과 함께 아랍어와 한국어로 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향한 대한민국의 진심이 깃든 곳이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는 인류가 하나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알리는 병원 로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밝게 웃는지 아나? 저 아이들은 아프면 언제든 한국인 선생님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지.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었네. 그때 알리의 휴대폰으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부다비 근해에서 대형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사고 현장으로 한국 의료진을 투입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즉시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 위에서도 부상자들을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지에 있던 다른 나라 구조대원들은 한국 의료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손이 떨리지 않는 거죠?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지만 눈빛은 천사처럼 따뜻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한 시민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갈 때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살았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술은 이제 병실 안을 넘어 인류가 위기에 처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구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성훈 교수님은 어느덧 은퇴를 앞둔 노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만 명의 제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 교수님은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겠습니까? 20년 전 아부다비에서 온 술탄의 손자 파이살입니다. 박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청년을 맞이하셨습니다. 파이살은 흰색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교수님이 닦아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저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은 파이살의 어깨를 꽉 쥐셨습니다. 자신이 틔운 작은 불씨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전 세계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교수님은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파이살 의사는 기술자가 아니라 생명의 수호자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정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아름다운 서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지는 붉은 노을은 마치 수많은 생명을 구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술이 만든 이 장엄한 대서사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아부다비의 영웅 술탄 알마크툼이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지도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술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며 강건함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귀빈을 초대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비행기에 몸을 실어 대한민국 서울을 찾았습니다. 술탄에게 서울은 단순히 병원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두 번째 생명이 태어난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야,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공기가 그립구나. 그곳에 가면 내 심장이 더 젊게 뛰는 것 같아. 박성훈 교수님은 아직 건강하시겠지. 술탄의 물음에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된 알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박 교수님도 이제는 은퇴하셔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누구보다 기쁘게 달려오실 거예요. 우리 가문의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당연히 서둘러야죠. 술탄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4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술은 그에게 40년이라는 찬란한 세월을 선물해 주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한국과 중동을 잇는 거대한 가교 역할을 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자 술탄은 수행원들의 부축도 거절한 채 당당하게 활주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공항에는 술탄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들은 술탄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술탄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인사에 술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너희 나라 덕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단다. 너희는 정말 위대한 나라에서 태어난 보배들이야. 술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나라의 아이들이 자라나 이제는 자신을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명의 순환이 가진 위대한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성훈 교수님이 계신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후배 의사들과 술탄을 기다리고 있는 노교수 박성훈이 있었습니다. 박성훈 교수님과 술탄의 재회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심장 박동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우정과 존경을 느낄 수 있었죠. 박 교수,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증손주까지 보고 사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자네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봐도 되겠나. 술탄의 부탁에 박 교수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름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술탄 씨,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훈장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년 찾아와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넘어 인류 의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의사들이 있더군. 내 고향 아부다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에 오지 남미의 정글까지 한국인 의사들이 없는 곳이 없어. 그들은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군. 술탄의 말에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금방 따라잡힐 수 있지만 환자를 향한 진심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법이죠.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없다면 아무리 정교한 수술도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수술복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40년 전 박 교수님이 가졌던 그 날카롭고도 따뜻한 눈빛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술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술은 이제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단계를 넘어 인류가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덕적 지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리야,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한국의 젊은 의학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의술을 배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받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술탄의 이 폭탄 선언에 알리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비서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전 인류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불씨가 술탄의 의지를 타고 이제 지구촌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술탄의 장학재단 소식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명의 가교재단이라 명명된 이 기구는 매년 전 세계 소외 지역의 인재 수만 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한국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한국식 인술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술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환자의 발을 씻겨주고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그 헌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의대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죠.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젊은 의사 무함마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최초의 심장수술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배운 K-인술의 씨앗들이 전 세계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탄 알마크툼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들 알리를 불러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알리야, 내 마지막 숨은 한국에서 거두고 싶구나. 나를 살려준 그 공기와 그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편히 쉬고 싶어. 나를 한국으로 보내다오. 알리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긴급히 한국행 전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술탄이 한국병원의 VIP 병실에 누웠을 때 창밖에는 아름다운 서울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교수님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술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탄 씨, 제가 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술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박 교수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교수,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40년을 보냈어. 내 심장은 이제 멈추려 하지만 자네가 심어준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걸세. 한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야. 내 심장을 뛰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네. 술탄은 그 말을 끝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삶을 완주한 자의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친구였던 술탄의 서거 소식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기를 개항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장학재단을 통해 배출된 수만 명의 의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탄의 심장은 멈췄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의술이 만든 기적의 고동은 전 인류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술탄이 떠난 후에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의학 교과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학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주제를 대한민국 의료의 집념과 혁신으로 정했고, 노벨 생리의학상은 3년 연속 한국인 의사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화려한 명성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교수님의 제자이자 술탄의 주치의였던 김철수 교수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뿐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한국 의사들의 철칙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 수억 회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K-의료의 진심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된 비결은 수조 원짜리 장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뜨거운 심장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수술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한국인 의사를 찾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것, 즉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위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병원 로비에는 이제 술탄의 손자 파이살이 쓴 글귀가 새겨진 동상이 서 있습니다. 생명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 생명을 지키는 마음에는 고향이 있다. 나의 할아버지를 살린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의 고향이다. 이 글귀를 보며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는 희망을 얻습니다. 아무리 깊은 병에 걸려도 전 세계가 포기해도 이곳 대한민국만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한 작은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은퇴한 박성훈 교수님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교수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 교수님, 실례지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 교수님께서 직접 수술해 주신 아프리카 수단의 요셉입니다. 박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시 심각한 심장 기형으로 가망이 없던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무상으로 수술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요셉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 되었단 말이냐. 정말 반갑구나. 요셉은 교수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한국의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의 의사가 되어 세상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곧 전문의가 됩니다. 박 교수님은 요셉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 생명의 길이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실화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켜온 우리 의료진의 헌신이 이제 전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석유 부자의 심장을 살린 것은 수천억 원의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인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기적의 나라,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대한민국입니다.